이번 주에 선택한 책은 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이 성공 철학의 거의 창시자시죠. 그분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 제목은 번역이 되면서 여러 번 바뀌었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비슷하게 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 뒤에 써있는 Think and Grow Rich라고 하는 이 영어 제목이 훨씬 더 유명한 책이시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결국 이루어낼 거라는 어떤 성공에 대한 생각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몽상가거나 이런 걸 떠나 진심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그걸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이고, 그것을 정말 거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6천만 부,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부가 팔렸으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 몰라서 그렇지 10명 중에 1명이 이 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근데 사실 이 동기부여 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기부여 책들이 있고, 쓰는 게 좋다, 시각화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런 모든 책에 그런 어떻게 내가 성공을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성공 철학이라는 것을 처음 쓰신 분이고, 이분은 우연히 젊었을 때 기자 생활을 할 때 앤드류 카네기 그 강철왕에 의해서 제안을 받고, 당신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앤드류 카네기가 여러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분이 20년 동안 그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진심으로 이 강철왕 카네기의 진심을 담아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현실로 글자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도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었고, 그 시대에는 사실 전 세계 누구나 다 가난했었고, 미국이라 하더라도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당대에 자기 스스로 그 가난을 딛고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 많지만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절대 1% 정도, 2% 정도가 보통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2%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 카네기가 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었고, 그 알려주기 위한 그 메신저로서 나폴레옹 힐과 협력해서 이 나폴레옹 힐이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상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이 자기 개발서에서 봤던 말들이 굉장히 여기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류처럼 이게 디 오리지널처럼 시작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습관의 힘, 생각의 힘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또 그 이후에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됐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러면 무슨 회고전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감이 와닿지 않은데, 실제 그 영어 제목으로 Think and Grow Rich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부자가 될 거라고 하는, 꼭 리치라는 게 돈을 떠나서 풍요롭게 된다는 나의 꿈을 이루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라서, 거의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영어권 사람들은 거의 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라서 저희도 이 책을 한 번 더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하고 싶은 말들을 제가 좀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이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한 번 읽고 이 책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말고 꼭 2번 이상 읽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라, 맨 마지막 말에조차도 맨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 책을 한 달 뒤에 반드시 꼭 한번 다시 읽어라 라고 이렇게 저자가 반복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는 개념으로 제가 이것을 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큰 이거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13단계에 대해서 목차에서 말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시작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에서 스텝 13까지 13개 스텝을 밟아서 우리가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소망, 신념,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계획, 그래서 결단하고, 인내하고, 협력자를 구하고, 성 에너지를 전환하고, 나를 잠재의식을 활용하고, 두뇌를 활용하고, 직감을 활용해서 이 총 13개의 스텝을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현실화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로 보면, 많은 이 당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일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는 강력하다 해서 결국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여기 첫 번째 이 번즈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번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거의 뭐 불황자가 다름없는 사람으로 나왔지만, 어느 날 이 사람은 정말 에디슨하고 나는 꼭 사업 파트너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고,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냥 뭐 말단 사원 중에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그 꿈을 한 번도 잃지 않고 나는 꼭 에디슨과 사업 파트너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이제 추궁기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추궁기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완전히 비웃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판매권을 하게 되면서 거대한 부를 이루게 되고 결국 정말로 파트너가 오죠. 이 제목들 자체도 굉장히 많은 책들에 이제 인용됐던 그런 그 말들도 많은데, 기회는 뒷문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앞문만 보고 앞문이 닫혀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옆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하지만 항상 그 생각을 끊어버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금맥으로부터 1m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일화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금광을 막 이렇게 캤는데 어느 정도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금맥이 없어져서 완전히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금맥의 전문가였는데 내 전문가적인 나의 생각으로 했을 때 이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채굴하는 모든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고물로 내다 팔았는데, 오히려 이 장부를 산 고물상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를 불러서 이게 진짜 여기서 이 금광이 끝난 건지, 그래서 어나더 오피니언을 얻었을 때 여기서 바로 1m 뒤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다라고 해서 결국 그 고물상은 엄청난 부자가 됐고, 정작 거기를 금광을 만들고 고생했던 사람은 고철 덩어리만 팔게 돼서, 그렇게 해서 그 고물상도 역시 부자가 됐지만, 하지만 그렇게 팔고 실패했던 사람이 그걸 좌절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1m를 버티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거를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본인이 영업을 하면서 큰 또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높은 이 사장님한테 가서 50cm만, 숙부한테 가서 50센트만 달라고 했을 때, 이 숙부는 그런 어린애 말에 이게 들을 사람도 아니었었는데, 이 너무나 어린아이가 너무나 단호한 얼굴로 50센트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강철 같던 숙부가 50센트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하는데, 아무리 어린아라고 하더라도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있고요. 조금 다른 일화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싸움이 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키도 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막 깡패들한테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혼자고 직업이 싸움 꿈도 아니고, 근데 정말 깡패들 굉장히 여러 명하고 딱 붙었는데, 결국 그 정주영 회장님이 혼자서 그 많은 깡패를 이겨낸 본래 실제 실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말이 되나, 뻥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오히려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해요. 아무리 저 사람은 전문 싸움 하던 사람이 아니고 키가 아무리 왜소하고 해도 그 눈빛에서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구나 하는 그 아우라는, 아무리 내가 이 싸움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하고 등치가 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눈빛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질싸움인지 이길 싸움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린 꼬마 여자애라고 하더라도 그 어른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만큼 아무튼 결국 우리의 오늘은 생각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거고요. 30페이지에 보면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나 이렇게 하는 거여서 나야말로 내 운명의 지배자이고 내 영혼의 선작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거대한 배에 선장은 결국 나 혼자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노력의 방향만 잘못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스텝 1서부터 스텝 13까지 13단계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소망에 대한 것이고 사실 굉장히 어느 하나하나가 굉장히 군말이 별로 없고 굉장히 이 저자 나폴레온 힐이 아주 오랫동안 해주고 싶던 말에 아주 핵심 요약처럼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말들이 거의 뭐 다 적어놓을 만큼 어느 페이지를 읽어봐도 굉장히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그 미국에서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 41페이지 보면 소망 달성을 하기 위한 6가지 원칙. 그래서 첫 번째 금액을 너가 진짜로 부자가 됐다고 싶으면 너가 진짜 바라는 돈의 금액을 정확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결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까지 이걸 할 건지 날짜를 정확히 쓴다. 그리고 네 번째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걸 종이에 반드시 적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원칙을 아침, 저녁, 잠자고 일어나서 잠자기 전 하루 2번 큰 소리로 읽는다. 이것을 꼭 하라고 41페이지의 행동 요령까지 아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상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가는 중간에 포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그거를 해내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어떤 뭐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아는 모든 성공률은 사실 맨 처음에는 다 정신 나간 얘기였었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일인지 거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46페이지의 이 시가 저는 정말로 인상적이었었는데 인생을 싼값에 내 인생을 싼값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더 이상 그 값을 그 이상 지불하지 않는다. 또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원하는 만큼의 급료만 줄 것이다. 그리고 자진해서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고 인생은 넘치는 부를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나의 값을 내가 매겼구나 라고 하는 거 인생은 원하는 만큼만 준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저자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념을 가지고 꼭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소망을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세한 그게 왜 말이 되는 말인지에 대해서도 여기 자세히 써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49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은 그냥 불행 그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그 값어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소제목만 읽어도 사실 이분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많은 처음에는 다 웃음거리였지만 결국은 끝끝내 성공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신념인데요. 결국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다. 그 사람 생각 자체이고 그 사람 생각이 결국 그 사람 자체이고 그래서 신념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유발된 마음의 상태라고 하고 있고 무엇인가가 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라고 62페이지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도 이 어떤 단계가 되어 있는데 신념을 갖는 것이 첫걸음이고 신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 신념은 나의 사고에 생명을 주는 힘을 주고 또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이루게 되고 절망에서 끌어내주고 그래서 이 우주는 내가 신념을 갖기만 한다면 우주는 모든 것이 나의 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도 정말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자신감을 이루는 5가지 법칙. 이 책에 굉장히 뭐를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역시 매일 소리 내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하루 30분씩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보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위대한 힘을 믿도록 하고 종이에 쓰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정의와 진리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협력을 하다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6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정말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씨앗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씨앗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누가 그럼 도대체 신념을 갖고 사는 거지 했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힘, 결국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힘이고 사고의 힘이 불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이게 같이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데 하지만 그 생각도 결국은 한 사람의 마음 생각에서 비롯되고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협력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 유니온 스틸이 생기는 그 US 스틸사가 탄생했던 그 성공 배경 어떻게 그냥 이 젊은 찰스 슈워브라는 사람이 이 JP 모건과 협력해서 이런 거대한 사업 계획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생각하라 그리고 그러면 부자가 되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스터마인드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이 한 스텝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각을 동조해주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나의 신념 그리고 아무리 그게 말이 안 되고 하더라도 이 찰스 슈와브가 처음 보는 JP 모건을 설득할 수 있었듯이 내가 정말 나 스스로 신념에 가득 차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설득을 얻어낸다면 그게 마스터마인드라고 해서 나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를 한다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한계를 초월하고 정말 기적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자기 암시이고 그래서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잠재의식 너무나 흔하게 하는 거지만 이 당시 7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널리 구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암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암시는 일종의 자기 체면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참 무서운 말이 내가 아무리 잠재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잡념이라는 잡초에 완전히 점령당해 버린다. 우리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고 정원을 가꿔야 하듯이 우리가 그냥 나는 잠재의식이 있는 사람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잡념에 점령당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암시를 하는 방법을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에 써서 하루에 3번씩 읽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 기쁜 감정을 늘 느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되어 있고요. 85페이지에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그래서 잠들기 전에 소리를 살리고 또 암시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이렇게 행동 강령이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감정이 깃들게 내가 정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수가 됐다든지 부자가 됐다든지 어떤 성취를 했다든지 하는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나는 정말 어떤 느낌이 들지 그런 감정을 계속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적인 이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첫째이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내버려두면 안 되고 잘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전문 지식에는 이제 일반 지식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는데, 우리가 전문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서 우리가 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이 석사 박사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위대한 사업가들은 석사 박사들을 자기 밑에 두고 이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으로 이 옛날에 헨리 포드가 이제 청문회 같은 데를 가서 막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이 학벌이 별로 없다, 이 배움이 짧았다는 거를 이제 놀리려고 막 굉장히 지식적인 거를 막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전혀 기죽지 않고 그 모든 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내가 그거를 왜 다 알아야 하냐고, 나는 버튼만 누르면 필요할 때 필요한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거를 외워야 하냐고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지, 내가 학벌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끌어낸다는 말이 있는 거라서,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의 타인의 지식을 어떻게 잘 끌어내느냐가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지위는 스스로 만든다고 해서 여기서 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성공을 잘 하게 된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자기를 잘 성찰하고 그걸 잘 포장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라. 남이 너를 평가하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써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상상력이고 지식은 재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 5로 가는 상상력인데, 결국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가능성이고, 결국 모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에 의해서 있고, 상상력은 이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진짜 공장이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공장 같은 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기능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상력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108페이지에 있는데, 하나는 합성적인 상상력이고 두 번째가 창조적 상상력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상상력은 다 합성적인 거죠.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발명한 거 하나도 없다, 모든 거를 짜집겠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그렇게 합성적인 상상력이지만 가끔 정말 창조적인 상상력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떤 우주의 그런 무한한 지성과 그 결합이 됐을 때만 한다. 우리가 정말 재밌게도 많은 경전 같은 데서 읽었던 정말 그런 우주의 지성, 우리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바흐바드 기타나 이런 그런 그 옛날 몇천 년 전의 책에도 나오는 그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그 결합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망이라는 것은 사고의 번뜩임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직관 같은 거고, 그 직관이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말로 소망을 돈으로 전환하는 계획. 그래서 109페이지에 어떻게 소망이 돈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종이에 적고 구체화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상상력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어느 늙은 의사가 조그만 약국에 와서 이렇게 음료 제조 비법을 가르쳐주고 $500에 팔게 되는데, 그래서 그 늙은 의사는 $500를 벌어서 너무 좋았고, 그 약국의 그 젊은 약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좋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코카콜라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훌륭한 대학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1,000,000가 필요한데 100,000,000를 모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2년 동안 했지만 도대체 아무 진전이 없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일주일 내로 이 돈을 만들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설교에 정말로 감명을 받아서 $100만 기부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일리노이 공과대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누구도 그것을 다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6번째로 이제 결국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계획을 세우려면 사실은 내 안에 열정, 진짜 불타는 소망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125페이지에 보면 인재들을 되도록 많이 모으도록 하고 그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과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최소한 주 2회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참 많이 공감해서 오랫동안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절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인재를 모아놓고 나서도 우리가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소통을 이렇게 당연시하게 되는데 그 일이 끝까지 달성될 때까지 주 2회는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꼭 활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리더가 갖추어야 될 조건에 대해서 128페이지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위에 하지만 재밌는 걸로 인상 깊은 말로 중단하는 자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한다. 승리한 사람은 결코 중단한 일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토끼와 거북이처럼 아무리 늦어도 중단하지만 않으면 결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더가 갖춰야 될 요건 이 11가지가 용기, 자기 통제력, 두터운 정의감, 그 뒤에 쭉쭉 결단력, 또 실행 계획, 그리고 고수 이상의 일을 하는 습관. 부하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리더 스스로 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맨 앞에서도 결국 자신감과 용기가 모자라는 리더랑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11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로 도대체 배신자는 누구인가? 배신자의 유전자는 따로 있는가? 사람들이 참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는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참 인상적인 말이 세상에 배신자의 유전자는 따로 있지 않다. 사람은 그 사람의 리더가 무능해 보인다고 느끼는 순간 배신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던 건지 그 사람이 유전자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던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다 아니고 내가 실제로 무능을 이 리더가 지금 무능하냐 안 무능하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로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 나와 협력했던 사람이 함께 했던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든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배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정말로 잊지 못할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쾌활한 성격, 너그러운 마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수철한 책임감, 그리고 협력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게 있고요. 또 리더에는 2가지 타입이 있어서 왕자 타입이 있고 패자 타입이 있어서 이게 존경과 이해를 받는 왕자 타입이 이렇게 힘으로 견제하는 패자 타입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실패하는 리더가 하는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계획이 부족했거나 자만심이 있거나 심지어는 부하를 질투하거나 또 이 과격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특권을 남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저는 제일 좋아했던 거는 8번에 성의 부족이 있는데 성의가 없으면 사람들의 멸시를 사게 된다라고 되는데 정말 여기서 눈이 진짜 책장을 하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성의가 없다는 것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IQ가 높지 않거나 충분한 자원이 없어서 아주 럭셔리하게 꾸미지 않았다거나 그런 어떤 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거에서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멸시를 사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아무튼 전 세계는 항상 새로운 리더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리더는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원하는 직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결국 모든 사람이 뭐 처음부터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직업을 얻어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일하는 법을 배워서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직장을 얻게 되느냐에서 방법, 바라는 일이 뭔지 알고, 바라고 싶은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를 조사하고, 당신의 재능을 파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당신을 뽑는다는 게 그 사람 회사에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QQS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140페이지에 있는데, 결국 서비스에는 퀄리티, 퀀티티, 그리고 스피릿,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질도 양도 중요하지만 스피릿,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70년도 더 전에 이 카네기로 치면 거의 100년 전에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놀라운 통찰이었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재능을 파는 시대다. 정말 유튜브가 나오면서 사실 2020년대가 됐을 쯤에야 우리가 이런 생각, 뭐 빠르다고 해도 한 2010년쯤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이 생각을 정말 이렇게 거의 100년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고 재능을 파는 시대다. 당신의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당신의 재능을 이렇게 잘 어필하고 계획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너를 알아야 된다. 이 책의 결론도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너를 알아야 그 다음에 너가 뭘 성공하고 싶은지 뭐가 될 건지 뭘 바라는지를 아는 거라서 자기 분석하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데, 144페이지에 보면 이 28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도대체 너는 뭔가, 너는 뭐 이기적인가, 너는 존경받을 만한가,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이 너를 채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냐, 당신은 분쟁이 잘 대응하냐 등등, 28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적어놓고 하나하나 읽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7은 결단에 대한 거고요. 결국 신속하게 실행력, 요즘 뭐 실행력에 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한 챕터가 결국 실행력에 대한 책인 건데,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 결국 결단이 소망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아무리 결단을 해도 떠버리지 말아라. 떠버리면 결국은 아이디어를 도둑맞거나 또 허언증 환자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와 침묵을 잘 유지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가에 대해서도 이 미국의 독립 서형문을 만드는 그 숨막히는 과정을 잘 일화로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로서는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고, 이 54명은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겠지만 그런 결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이 미국이라는 어떤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발명된 나라가 생긴 거죠. 그래서 1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160페이지 맨 아래 보면 독립선언문의 맨 앞에 첫 문장, 이 자명한 진리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 빼앗길 수 없는 타고난 권리를 부여받으며 그 안에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들어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 우리가 흔히 들은 말 같지만, 사실 2020년대에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나라도 많거니와, 이게 하물며 1776년이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보다도 15년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앞서가는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생명을 거는 용기와 또 협력, 그리고 이 계획을 조직화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사파 이 옆에 보면 당신의 일생은 당신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그렇고요. 이 스텝 8은 인내. 내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결국 참아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참아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그 서양 미술사 할 때도 그랬지만 세상의 모든 천재들은 노예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어떤 분야든 그 뭐 노벨상을 탄 사람의 실험실을 가보거나 막 세계적인 대가의 실제 그 사람의 어떤 업무 공간에 가보면 너무나 단조롭고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들이라는 게 거의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밖에서 볼 때는 뭐 무슨 패션 디자이너 세계적인 사람, 무슨 노벨 무슨 상을 탄 과학자, 무슨 사업가 그러면 막 엄청 화려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실제 업무 공간을 보면 얼마나 단조로운지 또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사람들 몇천 년을 넘어 거지만 결국 그들은 노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노예의 삶을 수십 년의 노예의 삶을 끝끝내 이뤄냈기 때문에 그런 1000년을 넘는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막 멋진 성공이 있으려면 결국은 인내력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버티냐? 거기서 175페이지에 보면 인내력을 그리는 8가지 법칙에 대해서 다시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막연한 거 말고 우리 왜 어디 카톨릭 성지나 이렇게 기도빨이 좋다는 또 어떤 유명한 어떤 이 부처님 상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하는 말 있죠. 꼭 기도를 하나만 해라. 굉장히 종교를 떠나 딱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 하나만 해야 된다. 결국 절대 여러 개 기도하지 말고 하나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이거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모든 바람을 단 하나로 하는 모으는 그런 명확한 목표에 자신감과 계획을 잘 세워서 또 협동하고 의지를 하고 습관의 힘, 여기서도 습관의 힘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하지만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극복해야 될 약점 16가지에 대해서 177페이지에 있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이 찔립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걸려 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적이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밀고 나가라. 라고 해서 정말 이 책의 어느 한 줄에 있는 것 자체가 최근에 어떤 많은 이 자기 개발서들의 책 한 권이 되는 그런 정말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정말 여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운은 보통 사람들이 성공은 행운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행운은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력을 단련하는 4가지 단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182페이지 이거를 꼭 이 4가지 원칙을 꼭 실천하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고 그리고 4번째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를 꼭 가져라. 여기 마스터 마인드라는 표현으로도 있고 협력자라는 말로 해서 꼭 이 세상에 단 한 명 당신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가져라. 그러면 단 한 명만 있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윈저공 얘기라든지 또 모하메드의 얘기라든지 여러 그 예들이 많아서 이야기책으로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9에 보면 협력자에 대한 것이 다시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에너지고 우리 소망도 에너지고 생각도 에너지고 모든 것이 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그 전에 우리 논어 했을 때 기억나시죠? 논어의 제일 유명한 첫 마디 친구가 먼 곳을 찾아오면 이것이 기쁘지 아니한가 했을 때 그때 말하는 그 친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수다 떠는 친구가 아니고 동지라는 뜻에 훨씬 더 가까운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나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를 만난다는 것이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논어의 첫 문장인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이 지식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194페이지에 있는데 이 우주와 연결되는 무한한 지성 그리고 축적된 경험 사람들이 이미 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또 실험과 연구에 의해서 그런 이 지식의 3대 근원을 잘해서 많은 타인의 두뇌를 활용하라. 너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195페이지 맨 아래 여기 2개의 마음이 하나로 될 때 이 힘을 가진 제3의 마음이 태어난다.
이 제3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마음이라는 건 하나의 에너지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혼자 요즘은 뭐 미혼, 비혼 많이 하지만 사실 뭐 불행한 결혼도 많지만 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일생에 한 명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삶에서 그 무엇을 바라든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꼭 내 인생에 이 삶의 지지자들을 꼭 하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이 가난뱅이가 되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가난은 대담하고 냉혹하기 때문이고 부는 소심하고 겁쟁이라서 부는 잘 가꿔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에너지의 보고다라고 하고 서로와 협력할 때 제3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제3의 마음은 위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10, 이 성 에너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정말 특별한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 그러면 되게 이제 어느 문화권에서도 되게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 뭐 신체의 에너지, 모든 뭐 돈이 가지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 중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 중에 가장 파워풀한 에너지는 성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에너지들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적 충동을 그냥 이렇게 나쁘게 그냥 뭐랄까 그냥 육체적인 거라고만 생각할 때는 이걸 보통 나쁘게 생각하지만 이 거대한 가장 파워풀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어떤 이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위대한 성공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강한 성 에너지를 가졌다는 거에 다 동의할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사람들은 결국 여성의 영향으로 동기부여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위대한 이 역사의 영웅들도 여성의 영향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안에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도 다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은 모든 것에서 활력소이고 나폴레옹조차도 이 조세핀의 사랑을 받을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을 이뤘지만 조세핀과 이혼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왕녀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파멸했던 것처럼 이 자기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이렇게 학문적으로든 뭐 돈으로든 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어떤 신념의 실현이든 그런 것들을 이뤄낸 분들을 보면 주변에 정말로 조용한 배우자가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소망을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다른 소망으로 전환을 하면 엄청난 파워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보통 40대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봐도 사실 40대 이전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별로 없고 되게 40, 50대가 돼서야 큰 성공을 이루는 거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저자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성 에너지가 비로소 우리가 조금 지혜로워지면서 그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에너지 변환이 되는 거죠. 우리 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모든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모든 이 발전소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 에너지를 이게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0을 오히려 인생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비로소 내가 원숙하게 이 성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즘 매력에 대한 것만으로도 큰 학문 분야죠. 근데 어떻게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악수하는 방법, 또 목소리의 상태, 그리고 자세와 동작, 사고의 민감성, 또 그리고 복장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매력을 평가하고 또 내가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고 나가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큰 이 의지의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40대부터가 진짜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강력한 이 성적 충동을 다른 에너지로 그것이 어떤 신념이 됐던 돈이 됐던 무엇이 됐던 내가 바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의 상태이고 거기에는 두 가지 건설적인 방향도 있고 파괴적인 감정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낭만, 성, 사랑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이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상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남성은 여성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를 뭐 기분 나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정말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성을 분발시키는 최대의 원동력은 여성을 기쁘게 하겠다는 소망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위대한 뭐 모든 정복 전쟁이나 뭐 발명이나 모든 창조적인 행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정말로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보통 아내가 아닌 여성과 해서 그 에너지가 잘 됐던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대부분 부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 에너지의 바른 사용법을 알게만 된다면 정말 광대한 힘의 원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1의 잠재의식, 나를 움직이는 힘. 지금은 뭐 흔히 누구나 다 말하는 잠재의식이지만 이거를 그 옛날에 굉장히 잘 말해준 것 같아요. 잠재의식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해주시는 당신의 하인이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당신이 어떻게 잘 부리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은 현재의식,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의식은 오감을 통해서 있는 감정, 내가 맨날 그 감정에 휘둘리고 결국 어떤 힌두교도나 뭐 어떤 경전들, 뭐 힌두교나 불교나 모든 경전에 나오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오감에서 들어오는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오감을 떠나 잠재의식까지 내가 그 잠재의식을 하인처럼 부를 수 있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진이, 우리가 알라딘 램프 진이 있잖아요. 파란 거인 펑 하고 나타나면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주인님?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꿈은 그 파란 거인을 한 번씩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 거인이 사실은 우리 잠재의식에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인을 내가 불러내고 하인처럼 부리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음의 번뜩임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 마음의 번뜩임이라는 게 결국 어떤 영감 같은 것이고 직감 같은 것이고 그때 이 감정이라는 것이 빵을 만들 때 효모에 쓰이는 이스트와 같은 거라서 이 잠재의식을 잘 받아주는 언어가 바로 그 감정이다. 근데 감정에는 건설적인 감정, 나쁜 감정 7가지가 각각 있게 되는데 건설적인 감정은 631페이지 맨 아래 소망, 신념, 애정, 섹스, 정열, 낭만, 희망 이런 거는 전부 다 건설적인 그 감정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잠재의식하고 접속을 하지? 내가 걔랑 어떻게 파란 진이랑 어떻게 말을 걸어? 라고 할 때 기도의 힘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도의 힘은 결국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교신할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잠재의식이 하여간 기도를 통해서 그 무한한 그 우주의 지성과 주파수를 강조해서 만들 수 있는 매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두뇌,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또 우리를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두뇌에는 위대한 힘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해서 창조력의 세 가지 원천, 의식, 우리들의 의식, 그리고 논리적인 마음, 사고의 번뜩임 이 세 가지가 이 창조력의 이 세 가지 원천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해서 마음과 교신하고 또 아까 가장 강력한 이 추진원인 그 성적 충동을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서 여기 이제 사고의 힘 이런 단어도 정말로 다 지금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의 거대한 분야인데 여기서도 이 사고의 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베네피질에는 정말로 100억 개가 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텔레파시나 그런 것이 꼭 막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능이고 그것이 영감이나 꿈의 제시 그리고 어떤 예감 같은 거에서 우리가 다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의 반응은 영감에 대한 지각 양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는 무한한 지성과 송수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 우리가 뭐 그 전에 재밌는 우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종교를 떠나 정말 어떤 우주의 지혜와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스텝 13이 직감인데요. 직감에서 지혜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되어 있고, 직감을 믿어도 되나? 그냥 나한테 어느 날 그냥 뭐 번뜩하게 떠오른 생각을 이렇게 굉장히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직감이 우리 전에 했던 책에 보면 그 우주에서 했던 그거는 미래의 내가 나에게 와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기억에서도 보면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미래의 나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한테 지금 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어떤 계시일 수도 있고 직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직감에 충실해라.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다면 그거를 충실한 것이 훨씬 좋고,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될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모든 사람이 또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아니야 나는 그거를 끝끝내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다 일장일단은 물론 있지만, 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자도 기적은 믿지 않지만 실제로 직감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다. 그래서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잘 충실하게 하라는 거고, 직감이라는 것이 또 자기 암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자기 암시가 자기의 성격이 되고, 자기 성격이 자기 운명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고,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52페이지에 보면은 상상의 회의장이라고 해서 각 멘토들을 다 이렇게 앉혀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우리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기억 소설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 전생의 이 스승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은 것처럼, 자 법엔 여기 나폴레옹 씨, 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다윈 씨,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링컨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네기 씨, 이때는 나는 어떻게 돈을 벌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존경하는 멘토들이 이 방에 내 회의장에 이렇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하듯이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상상의 회의장에서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256페이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직감을 깨워라.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소망이다. 그리고 종착점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고, 대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고, 행복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모든 성공을 하려면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바라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결국 그 지혜로 남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남과 협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못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꼭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이 책을 꼭 다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지 말고. 그래서 당신의 소망이 그 무엇이든 당신은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마지막 이제 에필로그처럼 하나가 있는데, 마음의 힘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우유부단, 의고, 공포라고 하는 세 가지 적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적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로 뭉치면 이 공포예요. 보면 우유부단은 공포의 묘목이고, 공포의 시작이 우유부단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유부단과 합쳐져서 공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는 마음의 상태이고, 이 공포에는 총 되게 6가지가 있게 되는데, 가난에 대한 공포, 비판받는 거, 질병에 걸리는 거, 실현당하는 거, 노령, 그리고 죽음. 이 6가지의 공포가 우리를 어떻게 파괴해가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 공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런 것이라서, 모든 사람은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지배해야 되는 게 그게 안 되고, 이 공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3가지 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 하나로 하면은 역시 공포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포를 불러오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민이 아니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 사고가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런 파괴적 사고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래서 의지의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최근에 하여간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뭐 땡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진짜로 이 의지의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공포는 전염된다. 우리 저희 지난주에 이 소설 클럽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뭐 지금 또 코로나처럼 실제로 코로나 자체보다 또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처럼 내가 눈이 멀 거라는 어떤 실제 사실보다 내가 눈을 멀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공포가 어떻게 그 도시를 점령해가고 모두를 파괴해가는지 그런 그 전염력이 있는 공포의 실체를 잘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고 공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는 공포에 대한 자기 분석표를 270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여러 요소에서 나는 얼마만큼 뭐 질투를 느끼는가, 뭘 싫어하는가, 뭐 자신감이 있는가, 뭐 배움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분석표를 아주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를 결국 모든 거에 시작은 내가 누군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하라고 분석표를 하고 있고요. 또 사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진 사고의 힘 그리고 의지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얼마든지 내가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선장이기 때문에 내가 돌리는 방향대로 내 인생은 결국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 실패라는 변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농락하는 거다. 그래서 변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빠르고 가장 가치 있는 승리는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277페이지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인생이란 체스게임과 같다. 근데 당신의 상대는 시간이다. 우리는 보통 나의 어떤 경쟁자를 내 옆사람이거나 뭐 어떤 다른 회사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체스게임에서 당신의 상대는 시간이다.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상대는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결코 우유부단하지도 않다. 그래서 결국 내가 성공으로 가는 것은 쉼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빠르든 안 빠르든 상관없고 쉼 없이 나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방향이 반드시 정의와 어떤 선에 부합돼야 한다는 것.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쉼 없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하고 여기서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납시다. 이 책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이루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다음 이 저자의 다른 책은 부자가 되리라 여러 가지 여기도 여러 스텝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협력자를 구하는 거 어떻게 마스터마인드 이게 협력자를 인생에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써놓고 계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출판을 못했다가 결국은 죽고 나서 유작으로 최근에 하는 건데 결국은 당신이 읽을 것이라는데 여기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결국 여기에 단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딱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악마와의 대화거든요. 이 나폴레옹 힐이 하도 성공 철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악마랑 만나게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진짜로 이 사람이 악마랑 대화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중에 98%는 되게 악마의 지배하에 있고 단 2%만이 그 악마의 반대의 신에 의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 거대한 몇십억의 인류의 98%를 내 손아귀에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도대체 당신은 무슨 묘법을 있길래 신도 그 선한 선도 단지 2%밖에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98%의 전 인류를 갖고 놀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거에 딱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만 공략한다.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은 나는 도저히 공략할 수가 없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98%가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 아까 두려움이 결국 고민하는 마음, 우유부단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공포를 자아내는 거고 결국 그 마음의 공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지가 날뛰어봤자 아무리 예쁘고 똑똑하고 부자라도 결국은 내 손아귀에서 꼼짝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지금의 내 실제 상황과 관계없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또 거꾸로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너가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악마가 어떻게 힘이 강해도 악마가 손을 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약간 최신의 뮤작으로 75년 만에 출간된 이제